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옵셔널 펑셔널 인터페이스, 함수 참조, 스트림 API 이렇게 해서 최신 문법 이렇게 배워봤어요. 이건 뭐 몰라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즘 이제 최신 AI들이 다 이런 문법들을 내놓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서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몇몇은 우리 오늘 가영님 만났는데 요게 좀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밌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하겠다 이 뜻이죠. 스트림. 스트림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첫째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 스트림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요게 배열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콜렉션은 전부 다 이렇게 반환이 되고 어레이도 이렇게 다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콜렉션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리스트,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맵인데, 근데 맵은 제외죠. 맵은 이제 제외고 우리가 이제 이 맵을 셋으로 바꿔서 보통 하죠. 키만 이렇게 가져와서 하거나 엔트리라고 하는 타입의 셋을 쓰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어레이. 자, 이런 친구들은 다 이렇게 스트림 타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스트림 타입으로. 그래서 이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셋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은 처음에 이제 순서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자, 이렇게 순서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상태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서 방향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순서가 없던 거를 일단 가져와서 순서가 있게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시는 게 나은 게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건 인덱스인 0번째를 참조한다. 첫 번째를 참조한다. 두 번째를 참조한다 하는 것처럼 인덱스로 참조 가능하냐 이 뜻을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또 다른 말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스트림으로 두고 마치 이제 원통처럼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스트림은.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빠져나오는 거죠. 마치 이제 물을 이렇게 물살을 타고 하나씩 타고 나온다 해서 스트림,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반복해서 출력해 보면 배열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스트림. 그 스트림은 이제 중요한 게 한 번 쓰면 더 이상 못 쓰죠. 재사용 불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스트림으로 반복문을 쓰려면 또 스트림을 내놓고 스트림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에는 대표적인 연산자들이 존재하는데 중간 연산자, 그 다음에 최종 연산자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마 다른 걸 얘기한 것 같고 이거 이제 제가 모든 컬렉션은 다 스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수업이고요. 이거 말고 자, 스트림 API의 메소드라고 있고 메소드에는 중간 연산자, 최종 연산자 이렇게 있어요. 자, 중간 연산자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우리가 이 스트림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찾거나 찾아서 뭔가 바꾼다거나 그죠? 필터링 한다는 거죠. 그다음 죄송해요. 찾아서 없앤다거나 또는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 연산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데이터를 내가 예를 들어 필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없애고 새로운 또 스트림을 만들고 또 맵 같은 경우에 또 이거를 다른 데이터로 바꿔서 또 스트림으로 만들고 이렇게 계속 스트림으로 반환을 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필터 그러면 또 스트림이 또 나오고 맵하면 또 스트림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써서
이어서 이렇게 연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면 스트림, 맵, 호이치 조금 더 내려보면 자, 우리가 문자열을 정수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에 정수로 바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1, 2, 3이다. 그러면 맵으로 정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1, 2, 3으로 바뀌어서 스트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필터에서 하고 싶은 거는 0보다 큰 것만 하겠다. 근데 여기 지금 0보다 다 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겠죠? 그러면 필터로 이 친구는 제외하고 새로운 1, 2,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출력하겠다. 이런 거 우리가 최종 연산자 우리가 옵셔널을 또 반환하지 않는 걸 최종 연산자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을 중간에 이렇게 계속 체이닝이라 불렀어요. 체이닝 이런 걸 하는 것을 중간 연산자, 소비하는 것을 최종 연산자 이렇게 했고요. 중간 연산자는 이렇게 중복 제거도 있고요. 중복 제거가 되게 쉽죠, 쓰는 법. 지금 보면 맵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죠. 맵을 정수로 바꾸고 거듭 제곱하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 스트림 API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왜 단점이냐?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쓸 때는 보통 반복문 하나에 이 하나에서 범위를 정하고 맵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걸 하는 것처럼 반복문 하나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자, 이 친구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쓰고 계속 반복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소가 1000개다. 1000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복문 하나로 이 친구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복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00번. 자, 이뻐진 건 참 좋은데 5000번이나 반복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연연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게으르다는 뜻으로 게으른 연산 이렇게도 부르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레이지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이지가 이제 게으른이죠. 자, 이 게으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마운 친구 굿입니다죠. 고마운 친구고요. 이유는 이 지연 연산은 우리가 컴파일러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보시고 야, 너 이거 2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자, 그러면 이제 지연 연산이 개입을 해서 굳이 반복문을 한번 돌면서 5개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2, 3, 4, 5, 5개까지 한번 돌았죠. 또 반복문을 돌고 2개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처음부터 5개부터 2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연연산. 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중간에 필터가 끼어 있다. 필터로 내가 0보다 큰 것만 하겠다 했다. 그럼 굳이 이 친구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연연산이 개입을 해서 어떤 뭐 필요 없는 요소는 빼고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일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성능만 놓고 보면 자, 반복문 하나만 놓고 보면 스트림이 좋은데 스트림만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무언가 처리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포문 하나를 두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보통 많이 쓰고요. 나중에 이제 리팩터링,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바꾸실 때는 포문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발할 때는 우리가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주석 달기도 좋고 요 끝에도 이건 이런 걸 위한 거야 라고 주석 달기도 좋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는 스트림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배포 단계에서 포문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 연산자, 리미트, 스킵, 맵, 그다음에 정렬도 해봤고, 그다음에 디스팅트, 중복 제거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연산자를 좀 했었죠. 자, 중간 연산자 몇 개 더 했네. 자, 지금 보면 이제 리듀스 이거는 이제 최종 연산자다죠? 아, 최종 연산자군요. 요 부분 최종 연산자. 자, 우리가 최종 연산자 포이치 이제 소비자로 받아서 무언가 하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용도고 로그를 출력하는 용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본 최종 연산자 리듀스가 이제 개발자들이 처음에 개발 공부를 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로 결과로 줄이는 용도라고 했고요. 보통 이제 누적된 결과, 누적합, 누적곱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이제 요소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것에 하나의 누적된 결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너 누적할 때 더할 거야? 계속 이렇게 더할 거야? 아니면 곱할 거야? 아니면 뭐 뺄 거야? 뭐 이런 식의 누적한 결과를 묻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물을 때 우리가 어떤 게 가능하냐? 자, 우리가 누적한 이 친구 첫 번째 거를 처음에 누적할 결과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친구를. 또는 내가 초기 값을 하나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초기 값을 안 줬는데 지금 보면 이제 문자열 두 개를 더 할 거야 이런 건데 내가 요 앞에다가 초기 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현재 이 리듀스가 디스크립트 컨스트러블로 조정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요 리듀스는 리절트 값을 이렇게 받지는 않네요. 잠시만요. 이렇게인가? 그렇지도 않네. 예, 리듀스마다 종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다른 곳에 가도 이렇게 함수 중에 리듀스라는 게 있는데 요 앞에 이제 인자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앞에 인자를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 누적을 할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 친구한테 초기 값으로 무엇을 줄 거냐가 요 앞자리라고 했어요. 또는 요 뒷자리. 그래서 뭐 지금은 공백을 하나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계속 이렇게 누적시키는 합을 하는 거죠. 다 더할 거야 이 뜻이죠. 다 더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듀스도 받고 리듀스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요소가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셔널을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옵셔널.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과를 받으려면 이렇게 ORS 같은 걸 쓰셔야 되겠죠. ORS 수를 ORS 이렇게 해서 없으면 0, 있으면 some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모두가 내가 원하는 값이니 얼매치 내가 원하는 값이 하나라도 있니?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니? 이렇게 묻는 any 매치, all 매치, none 매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값을 가져오는 find any, 그 다음에 first, find first 이런 게 있는데 find any는 우리가 이제 대체로 첫 번째 걸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임의의 값이긴 한데 그래서 뭐 우리가 랜덤하게 뽑은 용도로 쓰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를 찾아서 반환하겠다 이거죠. 근데 보통 쓸 일은 없겠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처음 해본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중간 연산자가 스트림 이렇게 반환한다 그랬어요. 스트림. 근데 이제 중간 연산자가 스트림이면 문제가 뭐 내가 인덱스 기반으로 이걸 찾아서 바꾸고 싶거나 또는 뭐 인덱스 기반으로 내가 뭐 순서를 바꾸고 싶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가 뭐 힘들기 때문에 인덱스 기반으로 뭔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 바꾸겠다.
이 친구가 리스트로 이렇게 바뀌겠다. 또는 셋으로 바뀌겠다. 난 맵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오늘 맵으로 바꾸기 전에 수업이 끝이 났고요. 콜렉트.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을 해봤고요. 네네. 최종 연산자예요, 리듀스가. 이건 이제 옵셔널이 나온 거죠. 우리가 최종 연산자는, 중간 연산자는 스트림이 나와야지 중간 연산자인 거 좀 볼까요, 한번? 지금 현재 디스팅트의 결과가 뭐가 나왔죠? 스트림 나왔죠? 필터의 결과가 맵의 결과가 뭐가 나왔을까요? 여기도 스트림이 나왔죠? 근데 필터의 결과도 스트림이 나왔는데, 리듀스의 결과는 뭐가 나왔어요? 그죠? 옵셔널이 나왔죠? 중간 연산자는 스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이닝이 안 되냐의 중간 연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 연산자는 또 스트림 함수를 쓸 수 있냐예요. ORS는 스트림 함수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종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중간 연산자는 체이닝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체이닝으로 스트림 함수를 쓸 수 있어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자 그렇게 썼나? 다시 스트림을 반환 이렇게 써놨죠. 여기까지 질문 잘 하셨고요. 그래서 문서를 한번 다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안 본 거 조금 보고 가죠. 보면 이제 조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조이닝. 근데 이제 이 조이닝 잘 안 쓰는 게요. 이 어레이에도 조이닝이 있었던 거, 리스트 자체에 조이닝이라는 비슷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처음 게 이제 리스트가 아니면 조이닝도 뭐 나쁘진 않죠. 자바에 조이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조인 보이세요? 조인.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원래 존재하는 친구라서 근데 이제 리스트가 아닌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조인을.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자열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고요. 나 이제 요 투맵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을 맵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맵으로 바꿀 때 키, 밸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보면 첫 번째 게 키가 되고 두 번째 게 밸류가 되네요. 지금 밸류는 뭘로 했냐면 길이. 현재 보면 길이가 이렇게 밸류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인 친구를 맵으로 바꾸진 않고요. 보통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빈 데이터. 그냥 단순히 뭐 문자열이 아니라 빈 데이터인 경우에 그 값을 바꾸는데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너무 복잡한 데이터를 하나로 바꿀 때 그렇게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얘도 또 투맵이네요. 그쵸? 얘도 투맵. 지금 보면 지금 요소가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세 개로 그죠?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세 개. 그리고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중복 키면 누적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지금 얘가 누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위에 보면 얘는 누적을 안 시키고 얘는 보면 누적을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old v 플러스 new v 이렇게 해서 보면 얘는 a 두 개가 지금 중복이죠? 중복이라서 밑에 보면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지금 뭐 값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누적시켜서 처음에는 1이었다가 두 번째 나오니까 2로 이렇게 바뀌면서 누적되고 있네요. 이렇게 좀 특이하죠, 그죠? 특이합니다. 지금 현재 요게 키로 쓰겠다, 요게 밸류로 쓰겠다, 밸류를 누적하겠다 이런 뜻으로 되네요. 자, 넘어가죠.
자, 요 친구가 좀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음,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로 쓸 일이 있나 생각해보면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기억해두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면, 음, 길이로 그룹핑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핑. 지금 보면 길이가 같은 게 요거 두 개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개로 이렇게, 그러면 키 밸류 이렇게 된 거죠? 키 밸류, 키 밸류. 그래서 그룹핑도 우리가 결국 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맵으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지금 보면 길이가 같은 것끼리 그룹핑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룹핑은 많이 쓰는데 파티셔닝 바이는 잘 쓰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꼭 두 개로만 나누는 거예요. 꼭 두 개. 지금 보면 2로 나눴을 때 0인 친구만 true, 0이 아닌 거는 false 이렇게 true, false로 나누죠. 파티셔닝 바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결과가 true, fals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구조로 나눠집니다. true, false. 그 다음에 이제 지연조에 대한 얘기가 쭉 있고요. 이제 지연조에 제가 얘기 들었죠. 요거 잠시 한번 보면 자, 지금 내가 맵을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어야죠. 맵. 그러면 어, 곱하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거듭 제곱이죠. 거듭 제곱을 하겠다는 거는 1, 4, 9, 16, 25로 바꾸겠다는 뜻인데 근데 지금 보면 두 개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이거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 순서가 밑에 돼 있는데 요즘 보면 컴파일러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 얘는 뭐 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하고 그쵸? 요 두 개만 최종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은 왜 했느냐? 이 친구들이 출력되나 보려고 한 거죠.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연 연산. 우리가 이제 이 지연 연산을 게으른 연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지연 조회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연 조회, 지연 연산, 게으른 연산.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게으른 연산. 그럼 이제 레이지 에볼루션 이렇게 뜨죠? 에볼루션이라고 해야 되나? 에볼루션 만져죠? 에볼루션. 지연 연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연 연산. 고마운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자, 여기 프로젝트에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대문자 L 23 스트림 24 스트림 API 메소드 3 자, 심플하게 좀 보고 갈게요. 이 부분 좀 어렵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심플하게. 자, 스트림을 쓸 미리 리스트를 써볼게요. 리스트에 인티저에 num 리스트는 new array 리스트에 arrays에 of에 as 리스트 하자. as 리스트. 그냥 심플하게 1, 2, 3, 4, 5, 6 이렇게 하죠. 자, 우리 이제
음수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음수도 좀 써놓을게요. 끝쪽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서를 뒤죽박죽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도 돼요. 음수를 뭐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 해볼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해보고 싶은 거냐? 스트림을 맵으로 반환하는 걸 해볼 거예요. 맵.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룹핑 바이, 파티셔닝 바이 이런 게 있어요. 파티셔닝 바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맵으로 바꾸는데 두 가지 그룹으로 맵으로 바꾸는 거예요. 맵인데 두 가지 그룹. true냐, false냐 이렇게 반환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반환하는 친구는 전부 다 콜렉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트림을 맵으로 바꾼다 이런 거는 다 콜렉트고요. 이 콜렉트의 최종 연산은 무조건 누구의 도움을 받냐? 콜렉터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든 다 여기 콜렉터스 점하고 무언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언가. 그룹핑 바이, 파티셔닝 바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파티셔닝 바이라는 친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스트림을 쓰고 싶다면 무조건 스트림을 호출을 해서 스트림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리스트가 스트림 데이터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콜렉트로 맵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콜렉트를 쓰려면 콜렉터스의 도움을 보통 받습니다. 콜렉터스. 지금 보면 콜렉터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파티셔닝 바이가 될 거고요. 자, 파티셔닝 바이. 지금 보면 프레디케이터를 쓰고 있죠. 프레디케이트.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프레디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꼭 하나를 받아요. 자,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을 다 하나씩 반복문을 돌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자, 받아서 무엇을 그룹으로 나눌 거냐, true, false로 나눌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반환으로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num을 받을 건데, 자, num을 받을 건데, 양수인 것을 true, 양수가 아닌 것을 false로 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return, num이 0보다 같거나 큰 거는 양수, 아닌 것은 음수. 그러면 이 결과가 무조건 맵으로 나온대요. 무조건 맵. 자, 맵의 리절트는 자,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S아웃으로 맵 리절트. 자, 실행해 보면 자, 보면 true인 그룹, false인 그룹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그러면 키 값은 타입이 뭘까요? 키 값은 불리언. 리절트는 뭘까요? 지금 현재 요 타입 뭘로 보여요? 인티저? 요건데? 그쵸, 리스트. 파티셔닝 바이는 이렇게 리스트를 반환을 하죠. 리스트 안에 있는 타입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인티저겠죠? 인티저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인데 이 안에 인티저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자바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타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입이 명확한 언어는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는 좋은데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여겨지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자, 여기다가 0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무 때나 하죠? 아무 때나 0. 자, 근데 이제 0인 경우에는 0을 여러 개 넣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0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은 음수이기도 하고 양수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플러스 0을 하든 마이너스 0을 하든 0은 0이에요. 그래서 0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을 이렇게 투로에다가 넣는 거는 좋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정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음수, 양수 두 개 있다 그러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음수, 양수,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음수, 양수, 제로.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그룹핑 바이로 3개를 나눠볼 거예요. 자, 3개.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뭐다? 그룹핑 바이예요. 얘는 맵인데 뭐를 3가지, 여러 개의 그룹. 그죠? 여러 개의 그룹으로 반환. 자, 이때 그룹이 뭔지 아시겠죠? 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스트. 그러면 이제 키 리스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양수하고 이렇게 음수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로하고 제로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아놓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고 음수, 양수, 제로.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파티셔닝 바이 말고 그룹핑 바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다시 num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바꾸고 또 콜렉트를 할 거예요. 콜렉터스의 도움을 받아서 자, 이번에는 그룹핑 바이를 할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써볼게요. 자, num을 받을 거예요. return 수라고 할게요. 수.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세미콜론 안 찍었네요. 자, 그러고 나서 그냥 일단 볼게요. Sout으로. 아, 반환을 안 받았네. 요즘 받은 친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반환을 이렇게 받을게요. 아이고. 자, 는 하고. 여러분들 이제 반환받는 타입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죠, 그쵸? 자, 문자열인데 여기 키 값인 거죠. 리스트에 인티저 이렇게 나옵니다. 반환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공보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자, 맵이고 문자열로 된 키를 지금 현재 수가 문자열로 된 키죠? 지금 모두 다 수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result 2로 하죠. result 2. 자, 지금 이 다음 게 리스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result 2 한번 해볼게요. 실행. 전부 다 이렇게 수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야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 넘어온 수가 양수이면 양수, 음수이면 음수, 제로이면 제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if num이 뭐일 때? 0보다 클 때는 양수죠. 리터 양수. 만약에 else if num이 0보다 작으면 음수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쵸.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죠. 0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제로 하자죠. 제로. 그리고 마지막 리턴은 절대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if, else, if, else가 모든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대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실행해보면 오호, 잘 나오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0보다 큰 거는 양수로 반환해서 키 값으로 만들고 있고 0보다 작은 거는 음수로 해서 키 값으로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로로 그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써보는 요 파티셔닝 바이 그룹핑 바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맵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좀 이상하게 만들죠. 그죠? 투맵은 안 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배우실 필요는 없고.